보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행을 떠나서 겪은 일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바로 시청해 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청 전 멤버십 가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 중인 30대 남성입니다. 제보하는 사연은 제가 한참 여행 다니기를 좋아하던 20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20대 때 저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어 매번 시간이 날 때면 사진을 찍으러 다니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방에 있는 자연경관이 이쁜 곳을 찾아다니게 되었고, 그중 노을이나 일출 사진은 대충 찍어도 이쁘다고 생각하여 하루 전 그 지역에 도착하여 노을 사진을 찍고, 하룻밤 지역에서 머물며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하룻밤 잠을 자곤 했을 때였죠. 오늘 제보하는 일이 있었던 곳에서도 저는 황금 연휴를 맞이하여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으며 여행을 다니다 보니 혼자 다니는 걸 좋아하는 것도 있었고 같이 갈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행을 가려고 한 지역은 크게 경상도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행을 가는 이유는 사진을 찍기 위함인데, 해당 지역에는 사진을 찍을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여행 계획을 한참 하고 있었고 숙소를 정해야 하는데 연휴 기간이어서 그런지 가격도 비싸고 웬만한 곳은 예약이 가득 차 예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행지에 도착해서 구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생각하고 숙소를 구하지 않고 여행지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여행을 가는 당일이 되었고, 전날 회사 회식이 있었는데 술을 많이 마셔 늦잠을 자는 바람에 부랴부랴 짐을 싸서 여행지로 떠났는데요. 연휴가 길어서 그런지 차가 많이 막혔고 여행지에 도착하니 점심이 훌쩍 지난 늦은 오후였는데요. 먼저 숙소부터 정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인터넷을 보고 숙소가 모여있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숙소를 알아보았지만 역시나 예약을 하지 않으면 묵을 수 없었는데요. 저는 에라 모르겠다 생각하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렌즈엔 멀리서 제가 있는 곳을 바라보고 있는 할머니가 보였고, 할머니는 점점 제가 있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총각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며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할머니에게 사진을 찍고 있는 중이다 말하니 할머니는 혹시 본인 사진도 한 장 찍어줄 수 있냐 물었습니다. 저는 풍경은 잘 찍으러 다니지만 인물은 잘못 찍어서 할머니의 부탁에 조금은 부담이 갔는데요. 할머니는 사진 한 장만 찍어놓고 싶어서 그렇다며 부탁하셨고, 저는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할머니 부탁 한번 들어주자 생각하고 사진을 찍어드린다 했습니다. 할머니는 소녀같이 좋아하시며 저에게 따라오라 하셨고, 저는 할머니 뒤를 따라 할머니를 따라갔는데요. 할머니 집은 생각보다 큰 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열려있는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셨고, 저도 할머니 뒤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작은 마당이 나왔고 마당을 중심으로 4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방 앞에 있는 작은 마루 밑에는 흙이 묻은 신발 여러 개가 여기저기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저에게 마당에서 기다려라 하시고는 방 안으로 들어가셨고, 잠시 기다리니 할머니는 나오셨는데요. 할머니는 아까와는 다르게 한복을 입고 나오셨고 손에는 액자 하나를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그러곤 마루 중간에 앉으시더니 액자를 제가 보이는 곳으로 돌리시고는 앉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옅은 미소를 보이며 저를 바라보셨고, 할머니가 들고 있는 액자를 보니 할머니와 연배가 비슷해 보이는 할아버지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렸고, 할머니는 너무 고맙다며 이야기하시고는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 하셨는데요. 저는 마침 잘 곳이 없던 터라 할머니의 말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고, 지금도 당시를 생각하면 염치 없지만 정말 그래도 되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아이같이 웃으시며 따라오라며 말씀하시고는 가는 내내 지금 집에 손님이 많아서 괜찮으면 여기서 자라며 방을 보여주셨는데요. 할머니를 따라가니 집 안쪽으로 보이는 곳에 창고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는 곳에 있는 방문을 여셨는데요. 방 안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는지 곰팡이 냄새가 났고, 저는 방을 들어가기도 전에 인상을 찌푸리게 되었습니다. 방 안을 살펴보니 정말 작고 낡았지만 혼자만 자고 갈 거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원래는 손님에게 내놓지 않는 방인데 오늘 너무 감사해서 자고 갈 수 있게 해준다 했습니다. 할머니는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라며 친절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인사를 드렸고 곧장 짐을 풀고 주변을 둘러보려고 방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와 저는 해가 지는 노을을 보며 밥도 먹지 않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는데요.
아마 제가 사진을 좋아했던 당시에 제일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을 정도로 곳곳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한참을 사진을 찍다 보니 배꼽 시계가 울리기 시작했고 더 이상 사진을 찍을 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 시계를 봤더니 밤 8시가 조금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저는 어디를 가야 할지 고민을 하다 숙소 근방에 있는 백반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백반집은 운영 중이었는데요. 들어가니 손님은 저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주위를 살펴보다 백반정식 하나를 주문했는데요. 잠시 뒤 제가 주문한 백반을 가지고 할머니 한 분이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여기저기 살펴보시고는 음식을 놓으시며 총각 어디서 온 사람이냐며 물으셨는데요. 저는 서울에서 왔다며 이야기했더니 할머니는 요즘 산수 이장하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총각 행색이 꼭 그 사람들과 비슷해서 그런 줄 알았다며 웃으시며 말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대답 대신 웃음으로 답했고 너무 배가 고파서 급하게 국에밥을 말아먹고는 계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게에서 나와 가게 옆에 있는 거울을 통해 제 모습을 바라보는데 아침부터 정신없이 땀을 흘리며 여기저기를 돌아다녀서 그런지 온몸이 흙투성이에 땀으로 젖어 있더라고요. 저는 배가 부르니 이제서야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빠르게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어서 그런지 숙소로 가는 골목에는 불빛 하나 보이지 않았고 평소 겁이 없는 편인데도 뭔가 모르게 서늘한 감정이 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제가 예약한 숙소가 보였고 긴장을 많이 하고 있던 터라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숙소 마당에 들어서니 숙소에 있는 방 밑마루에는 아까보다 흙투성이로 덮인 신발이 굴러다녔고 아까 할머니가 손님이 많다고 하셨는데 아까부터 왜 아무도 보이지 않고 조용하지 생각했습니다. 불이 켜져 있는 방은 하나도 없었고 할머니도 시골이어서 그런지 빨리 주무시는 것 같았죠. 저는 혹시나 주무시는데 깨기라도 할까 싶어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몸이 고돼서인지 방은 낮에 봤던 것보다 안락해 보였고 저는 잘 준비를 하기 위해 방 바로 앞에 있는 화장실로 갈아입을 옷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따뜻한 물을 받아 씻고 있었는데 밖에서는 누군가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누가 일어났나 보다 생각하고 머리에 물을 끼얹으며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소리는 제가 있는 화장실 바로 앞에서 멈췄는데요. 저는 순간 긴장했지만 여기도 같이 쓰는 화장실이라서 누군가 왔나 보다 생각했고 저 금방 씻고 나가요라며 밖으로 들리게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씻으며 문을 보니 사람이 서 있는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저는 공용 화장실인지 모르고 샤워하고 있어서 미안하다며 다시 한번 이야기했는데요. 밖에서는 기분이 나쁘신지 아무런 말도 없이 밖에 서 있기만 했죠. 저는 빨리 씻고 나가자라는 생각으로 샤워를 마무리하고 가져온 옷을 입고 죄송하다며 밖으로 나왔는데요. 밖에는 집주인 할머니가 정색을 하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보며 흠칫 놀랐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샤워하는 동안 밖에 서 있었다는 게 기분이 안 좋더군요. 저는 할머니에게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다 생각했는데요. 할머니 아무리 그래도 씻고 있다고 말했는데 여기 계시면 곤란하죠 라고 말했는데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화장실도 사용하지 않고 저에게 따라오라며 손짓하고는 돌아갔습니다. 저는 상당히 기분이 언짢았지만 여기서 더 이상 말싸움을 하는 것도 제가 너무 예의에 어긋난다는 생각을 하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안방으로 들어가는 마루 앞에서 저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고 괜히 더 찝찝해진 기분에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그고 벌써 피곤이 몰려왔는지 그대로 눕자마자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자다가 인기척에 잠에서 깨버렸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 눈을 떴는데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분명히 문을 잠궜다고 생각했는데 문이 열려 있는 게 이상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밖에서 누군가 서성이는 그림자가 보였는데 순간 아까 화장실 앞에서 할머니 얼굴이 떠오르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이부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일어나 소리 없이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밖을 엿보니 아까 그 할머니가 마당 한가운데 서 계신 채 고개를 천천히 이리저리 흔들고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향해 속삭이는 듯한 입 모양도 보였고요. 이상하다는 생각에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문틈을 넓혔는데 그 순간 할머니의 고개가 제 쪽으로 확 돌아왔습니다. 저는 놀라서 잠에서 깼고 그게 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잠에서 일어나 보니 밖에서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무슨 소리인가 하고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는데 밖에는 중년의 아저씨들이 모여서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고 제가 문 여는 소리에 일제히 제가 있는 방향을 봐보셨는데요. 저는 놀란 마음에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아저씨 중 한 명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여기 주인 할머니가 어제 오후에 방을 주셔서 온 사람이라고 말하니 아저씨들은 본인들끼리 서로를 바라보며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더군요. 그리고 아저씨가 하는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아니, 이 집 주인 할아버지 산소 이장하려고 그제부터 왔는데 어제 우리는 사람 온지도 몰랐다며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집주인 할머니가 안내해 주셔서 어제부터 방에 머물렀다 했는데요. 아저씨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그게 아니고 오늘 아침에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우리도 난감하다며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할아버지 산소 이장을 하던 중에 주인집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아저씨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말하셨고 저는 어제 밤까지만 해도 할머니를 보았는데 돌아가셨다는 것도 믿기 힘들었고 할아버지 산소를 이장하고 있었다는 것도 뭔가 기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갑자기 어젯밤에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가려고 했던 곳으로 혹시나 싶은 마음에 가서 마루 아래를 살펴보았는데요. 그곳엔 남자 한복 한 벌과 여성용 한복 한 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응급차와 경찰차가 왔고 가족분들 또한 오셨는데요. 할머니의 자녀분들이 오자 주위에서 구경을 하며 서 있던 동네 분들은 하나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살아있을 땐 오지도 않더니 죽으니 온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따로 그 자리에서 연락처를 남기고 제가 사는 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가족분들에게 제가 찍은 할머니 사진을 건네드렸는데요. 할머니 아들은 평소 일이 바빠서 집에 자주 못 왔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이야기하셨고 저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이후 제가 찍은 사진은 할머니의 영정사진이 되었는데 그날 그렇게 그 동네에 가서 할머니를 만나 할머니가 제 꿈속에 나왔고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저에게 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그저 옷을 찾아달라는 뜻뿐이었을지 저에겐 아직도 미스터리한 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